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의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엄성희 안중보고지소장입니다. 2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89종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표본 감시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감염병 위기 대비 격리병상 확보 등 평택시 방역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 유충 구제 집중 방역 실시와 시민들이 많이 모여 이용하는 공원 등에는 위생 해충 포충기 970대, 해충 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비상 방역 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10월에는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5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전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43명, 잠복결핵 양성자 27명을 등록, 관리, 치료 지원하였고 민간 공공협력 결핵사업으로 PPM 병원 2개소를 지정하여 결핵 환자의 치료 완료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지원을 하고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 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7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의료 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8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약세와 협업하여 초, 중, 고등학생 31개교 12,299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학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 예방 인형극과 건강체험관, 새싹 배움터 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2,91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56개소를 건강증진학교로 선정하여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41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어린이 건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528명에게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였고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다리 생태공원 내 야간 체조 교실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흡연 예방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형극, 캠페인 등 흡연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연명의료 등록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평택, 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802명 및 웰다잉 교육 등 문화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1,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 취약계층 4,948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로봇 보행 재활 운동과 소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와 제1형 당뇨 환자 등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올해는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입력 보존을 위한 정자, 난자, 종결 의료비 등을 지원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였으며 또한 임신 준비 부부 행복 출산 지원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932명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957건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 지원금 1,362명과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044명에게 지원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6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 산후 우울증 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산후조리원 등 지도 점검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면종중 및 마음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중증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을 4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스쿨케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QR코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3,606건의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스마트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였고, 메타버스,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정중 문화 조성 확대를 위하여 생명정중 안심마을을 8개 읍면동을 지정 운영하였고,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 상계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 창단된 정신재활 프로그램인 브랜뉴 합창단은 올해 9월에 전국에서 펼쳐지는 정신건강 합창 경연대회에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평택시가 2025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 만들기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자살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 3,995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하여 쉼터 프로그램, 치유 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 파트너 342명을 양성하였고, 치매 극복 선도 단체 23개소, 치매 안심마음을 한 1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중보건지 소속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 국가사업단지 내에 지역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건강 놀이터, 중장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만성질환, 금연, 영양, 비만, 재활 등 상담 및 관리를 통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부 지역,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 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네. 보건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그 복지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집행하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같이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것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 평택에서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평택 상황에 맞는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살 예방 사업 네. 그리고 이제 마약 예방 사업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의 특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우리 평택이 경제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모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도시에 유입 인구가 네,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 행감 때에도 충분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자살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황이 어떤가요? 네,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인구들이라든가 1인 가구가 좀 많아지면서 또 더군다나 이제 삼성에 관련된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 시가 좀 많이 높은 높습니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별개로 네. 좀 자살 예방 사업들을 특화된 사업들을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 분들이 이제 국제도시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의 비율이 높고 네. 그래서 또 항만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마약 그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경찰 조사에 의하면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론 이것도 마약 예방 사업을 이렇게 정부 사업을 받아 안아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예방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사업 정도는 도시 특성을 좀 반영해서 조금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모범사를 좀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업무 보고에는 있지 않지만 내년도 예방 그 예산 사업을 할 때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 지역 종합병원 행정 지원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서부 지역의 종합병원 유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의 행정적인 지원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AI 반도체과가 주무가 돼서 아주대 병원을 이제 유치하고 있는데 서부 지역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가 지금 주관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입니까? 저희는 이제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입주가 된 둔 다음에 그때 이제 관리하는 관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뭐 보건소와 협의가 되고 있는 예, 상황은 예, 아니고 목표로서 적어 놓으신 그렇죠. 네. 네.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높아서 온열 치료자가 네. 좀 발생할 것 많이- 같은데 네, 네. 지금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 이게 보건소에서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황이 파악이 되면 그것을 정보를 파악을 하는 정도의 사업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 온열질환 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6개소인데요. 그 병원에서 일일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고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도에 또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6개 병원인데요. 네. 6개 병원 이외에 온열 환자가 가면 어떻게 돼요? 수집이 됩니까, 정보가?
그 이외에는 수집하 거기까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건 대부분이 이 6개 큰 병원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저희 안내를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응급의료가 필요한 그렇죠. 정도의 온열 예. 환자가 네, 네. 수집이 되는군요. 그냥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그래도 케어돼 보진 않고. 이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올해가 조금 많이 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토탈 39명인데 평택시 소관으로는 30명이에요. 그게 이제 의료기관 주소지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그 환자가 저희 주소지가 아니어도 굿모닝으로 왔다 그러면 저희로 잡히는 거거든요. 9분은 네, 네, 평택 네, 네. 거주자가 그렇죠. 아니신데 이제 방문하셨다가 이제 그렇죠. 예. 주로 어떤 사례로 그러니까 실외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작업자분들. 하거나 지금 현재는 논밭에 이제 어르신들이 나가서 물대로 조금, 나가셨다가 뭐 이런 그렇게 문제들. 하셨다가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다른 과와 뭐 안전총괄과나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뭐 온도가 높으니 뭐 온열 질환자가 많이 안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 안내 문자나 이런 것들을 예. 저희 같은 선순환 구조로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문자 안내하고 재난에서는 전 시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는 건강관리 실천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건강관리 실천율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 요거는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이제 하는 건데 성균관대가 저희 관할 대학에서 표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9세 이상 표본 통계 900명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1인 가족서부터 다양하게 해서 건강생활 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먹었던 걸 실천했느냐에 안 했느냐에 대한 유무. 또 거기 본인 기준에 그렇죠. 본인 그래서 기준에 뭐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걷기를 하겠어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냥 30분밖에 못 걸은 것 같아라고 하면은 뭐 네. 나는 만족하지 못했어 뭐 이런 실천하지. 자가 진단으로 네. 평가하는 실천율. 네. 그래서 건강지역 조사의 항목이 한 19개 영역에 169문항이에요. 다양하게 이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의 건강 실천율에 대한 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흡연율은 작년에는 조금 낮아졌고요. 근데 이제 조금 낮았는데 많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 한 22.2%이니까 타 시에 비해서는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흡연 금연 도시 만들자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연 스티커를 버스 정류장에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네. 좀 이쁘게 붙여주시지. 아, 왜 미웠습니까? 눈에 잘 보이게 붙여주긴 하셨는데요. 아, 빵 붙여주셔서 네, 눈에 잘 띄긴 합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고 네. 뭐 실천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좀 이렇게 네, 잘 네, 이쁘게 알겠습니다. 광고 효과가 우선인지 조화가 우선인지를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9페이지에 보면 이거 당뇨 고혈압도 다른 평균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뭐 네. 폐렴이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유독 당뇨와 고혈압이 높은 이 개연성이 좀 있을까요? 이 당뇨랑 고혈압이 뭐 연령대에 비하면 뭐 요즘 뭐 소아당뇨나 젊은 분들이 또 당뇨가 많아지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갖는 질환으로 인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연령대가 낮은 우리 시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나 고혈압이 높은 유독 한 2배 정도 높은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분석이 좀 되는 게 있는지 싶어서. 그 전에는 고혈압 당뇨라면
그 노인층, 장년층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생활이 또 많이 변화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요즘은 20대, 30대, 40대에서도 고혈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대한의 자기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 그 고혈압 당뇨를 상담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공단하고 또 연계를 해서 이 그 고혈압 당뇨를 좀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인지할 수 있게끔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자살률도 그랬지만 당뇨 고혈압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 그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이제 뭐 회식도 많고 뭐 외부 활동이 많고 이런 도시에서 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자살률도 그렇고 아까 마약 예방도 그렇고 당뇨 고혈압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도시 특성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질환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특화된 사업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견 주신 거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네.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측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대응 강화 사업이 있는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제 뭐 나와 있는 업무 보고를 보면 대부분 평택과 송탄이 한 2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의 규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양도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독 감염병 관련해서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쪽 그 남부 지역으로는 병의원이 좀 큰 병원이 많이 있고요. 또 저쪽 안중 지역에 보면 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저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감염병에 대한 거는 병원급에서 생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이 더 많은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곳이 큰 병원이 큰 병원인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렇게 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걸 보면 예. 이쪽 지역은 CR이라고 해서 병원급에서 생기는 항생제 그런 부분이 더 높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포춘기하고 해충기피제가 좀 향후에 계속 많이 수요가 요구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좀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신규로 교환하거나 신규로 하는 거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 포춘기에 대한 거, 해충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 확보할 때 좀 더 그 안중 지역이라든가 이쪽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안중 쪽인가요? 안중 쪽도 그렇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많이들 모이시니까 모이면서 모든 게 이제 호흡기라든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팽성 쪽도 그렇고 좀 저기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6쪽에 보면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강화 사업이 있는데 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평택시가 당뇨나 고혈압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심장 충격기가 좀 더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요. 올해 세교동 행복복지센터하고 장애인회관하고 서부문예관에다 추가로 저희가 했고요. 송탄은 도서관에 두 군데 장당하고 지산 도서관에 새로 설치 운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쪽도 설치가 좀 다들 되어 있나요? 완전히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네. 체육시설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공건축물하고 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 곳에서는 좀 비치가 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네. 이 자동심장 충격기의 정기 점검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꼭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교체도 해야 돼요.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또 모여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1회 정기 점검하게 되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접 정기 점검을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자동심장 충격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연 몇 건 정도 있나요? 그거는 제가 파악에 혹시 뒤에 가장님들 파악된 수치가 있나요? 확인하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건수가 많으면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네, 네.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네, 이제 네, 네. 많은 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잘 점검이 되고 있고 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본 건데요. 자료 준비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분끼리도 많은 소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좀 느끼고 있고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실제로 이 사업이 좀 어떤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 사전연명이나 웰다잉 사업은 사실은 저희 평택시가 타지에 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위탁을 주다가 그게 이제 예산이 이제 국가에서 인식을 하여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는 보건소에서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소 평택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웰다잉 사업에 대한 거는 옛날에는 그게 되게 거부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젊은 층에 대한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나가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이나 대학 이런 데에도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인식들이 이제 많이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연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특히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저기를 나한테 하나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더 해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제가 하나만. 네, 정일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감염병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그 감염병 통계도 지금 아까 대형 병원에서 이제 등록되면 이제 그렇게 카운트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 지역이 뭐 북부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저희가 인구 30만당 보건소 하나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중보건지소에 대한 보건소 승격 문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건소 내부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면적 대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안중의 보건소를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아니 저희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이게 지금 안중 지역이 인구 대비했을 때 면적이 평택시 면적이 한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해안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군부대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 공론화해서 인구는 저희가 이제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예, 추진해 주십시오.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의 역할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부 서부 남부에 뭐 지역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면적 대비상 그리고 산업 구성돼 있는 이런 분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중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하고 이 부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통계 자료, 그 전에 감염병 하면서 저희가 지금 거리에 보면 이제 그 방역 방제 차량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연기 이렇게 네, 네, 네. 소독하면서.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연기가 되게 컸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약품이 바뀌어서 친환경.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네, 네, 네. 이게 연기가 많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이 야, 왜 이렇게 돈을 아끼냐. 방역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옛날엔 연기가 막 났는데 지금 연기가 안 나. 제가 봐도 제 집 근처에도 방역차가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연기가 안 나는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그게 다닐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은 네네. 많이 변경이 돼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좀 부족하게 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게 다니면 네. 모기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효과를 갖는 겁니까? 이 연기 이렇게 피우면서 가는 방제 차량이 지나가면 아니 그게 그렇다고 막 모기를 잡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기도 하면서 날파리 같은 것도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죽어요? 아니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약재 같은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약품들을 쓰면서 효과가 있다.
라고 하여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또 같은 아. 방법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그 방제 차량이 다닐 때 뒤에 네. 이 차량의 효능이나 어떤 효과를 가는지를 좀 이렇게 예. 옆이나 뒤에 이렇게 좀 써주면 예. 이게 지나가는 시연인 제가 봐도 아 저게 저렇게 해서 모기가 죽을까? 아니면 저게 무슨 뭐 식중독을 예방해나?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저도 있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다닐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옛날과 달리 뭐 연기가 좀 적다라든지 네네네네. 네, 무슨 아니면 이 말씀인지 방제를 통해서 얻는 효과라든지 뭐 간단하게 네, 네. 그러면 저런 효과가 있어 그러면은 시민들이 아 이거 좋구나 뭐 잘하고 있네 뭐 이런 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방송을 네, 하면서 참고해서 그건 예, 추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16쪽에 보면 지금 의료기관 현황이 있는데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 것만 있는 거죠? 네. 요거 송탄보건소랑 해서 같이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의료기관이요? 통합해서. 네. 근데 여기 그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을 다 알겠는데 이 안마실수는 뭡니까 이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리치료 뭐 이런 아니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 자격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제- 자격을 주어진 분이 예, 가서 안마를 해드려요. 안마 시술사가 네. 이제 안마 의료 유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카운트가 돼 있는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안경원 이게 그 시간 되시고 나중에 그러면 타시군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가 타시군과의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그 데이터를 한번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북부 네. 송탄보건소랑 같이 해서 왜냐면은 종합병원 저희는 뭐 아주대병원도 꼭 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현아 의원님이 뭐 그 약국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 뭐 약국은 또 없네요 여기. 약국은 옆에 의약품 판매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의 인구, 우리의 면접 정도면은 타시군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금 의료기관이 있는지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점검 좀 한번 해보는 건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시군보다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뭐 어떤 전체적인 좀 통계 자료를 뭔가 좀 한번 고민해서 그런 모양의 통계들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현황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넣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네. 비교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온열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혹시 뭐 버스 쉼터 같은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온열이나 뭐 한파 같은 한냉 관련돼서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민들한테 대한 홍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뭐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게 다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 구비하고 계시는 그 버스가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소에서 혹시? 버스요? 네. 그 차량 관련돼서 버스는 없고요. 버스는 없어요. 네.
버스는 없고 승용차. 승용차.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별도로 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새로 이제 그 소장님께서 오시고 이제 하반기 업무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